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자에게 남자가 빠져드는 진짜 이유를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테크닉이 아닙니다. 밀당도 아닙니다. 계산된 행동도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에 여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백이 있어야 상대가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꽉 차 있으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더 잘하려고 했습니다. 더 예뻐지려고 노력합니다. 더 헌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관계는 힘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밀당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밀당은 계산된 행동입니다. 상대를 조종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런 것은 금방 들통납니다. 상대도 바보가 아닙니다.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진정성이 없다고 느낍니다. 관계가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너무 노력해서 자신을 닳게 할수록 인연은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러움이 사라집니다. 억지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상대방도 불편해집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많은 연애가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의 진짜 의미를 불교의 관점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불교는 수천 년 동안 인간의 마음을 연구해왔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연애에 적용하면 놀라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집착이 강할 때 일어나는 마음의 습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집착은 고통의 근원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집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내려놓으면 관계가 변하기 시작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인연을 믿는 것입니다. 연애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전반에 적용되는 거리감 조절 방법까지 다룹니다. 직장에서도 가족관계에서도 친구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노력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다는 고통이 조금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 믿음이 당신을 얼마나 지치게 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편안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자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차가운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무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밀당을 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반응을 떠보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를 조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러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진실한 의미입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행동을 늘리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에서 비롯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급함에서 비롯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정돈된 마음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의미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괴로워지는 구조를 아주 단순하게 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핵심만 봅니다. 괴로움은 일어난 일 자체보다 집착에서 커집니다. 이래야 한다는 생각에서 커집니다. 이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믿음에서 커집니다. 현실과 기대의 차이에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집착이 강하면 고통도 큽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에게 좋아 보이고 싶습니다.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미움받고 싶지 않습니다. 버림받고 싶지 않습니다. 선택받고 싶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안심하고 싶습니다. 불안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 마음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불안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소중한 것을 잃을까봐 두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해질 때입니다. 불안이 너무 커질 때입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할 때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쫓아가는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상대를 쫓아가게 됩니다. 상대의 반응을 쫓아가게 됩니다. 상대의 관심을 쫓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집착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연락이 조금 늦은 것만으로 불안해집니다. 1시간만 답장이 없어도 걱정됩니다. 익십당하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몇 번이나 스마트폰을 확인하게 됩니다. 답장이 왔나 계속 확인합니다. 카톡 프로필을 확인합니다. 인스타를 확인합니다. 접속 중인지 확인합니다. 이것은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 정신적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합니다. 읽음 표시가 안 뜬 것만으로 가슴이 철렁합니다. 별것 아닌 일인데 큰일처럼 느껴집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온갖 상상을 하게 됩니다. 만날 수 없다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이유가 뭘까 추측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되돌아봅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람 피우는 건가 하고 의심합니다. 나한테 질린 건가 하고 걱정합니다.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가득 차게 됩니다.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도 손에 안 잡힙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온통 그 사람 생각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늘립니다. 불안을 없애기 위해 행동합니다. 안심하기 위해 뭔가를 합니다. 긴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 마음을 전달하려고 장문을 씁니다. 오해가 없도록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대에게 부담이 됩니다. 관심을 끄는 말을 합니다. 주목받으려고 합니다. 반응을 얻으려고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헌신합니다. 더 잘해주려고 합니다. 더 많이 해주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까지 해줍니다. 상대의 기분을 맞추려고 합니다. 비위를 맞추려고 합니다. 싫은 것도 좋다고 합니다.
자기 의견을 숨깁니다. 자기 일정을 너무 양보합니다. 상대방 일정에 무조건 맞춥니다. 자기 계획을 취소합니다. 약속을 미룹니다. 자기 감정을 속이고 웃습니다. 속으로는 불안한데 괜찮은 척합니다. 화가 나는데 안 난 척합니다. 슬픈데 밝은 척합니다. 어느 것이나 상대를 위해서라기보다 사실은 자신의 불안을 없애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불안을 줄이려는 시도입니다. 안심하려는 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을 탓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괴로울 때 괴로움을 줄이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불안할 때 안심하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불안정해지면 눈앞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 움직이고 싶어집니다. 가만히 있기가 힘듭니다. 뭔가 하고 싶어집니다. 행동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가래입니다. 가래란 무엇일까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급히 채우려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목마를 때 물을 찾는 것처럼 마음이 무언가를 갈구합니다. 연애에서는 상대의 관심을 갈구합니다. 상대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상대의 확인을 갈구합니다. 이 가래가 강할수록 집착도 강해집니다. 그리고 괴로움도 커집니다. 하지만 그 채우려는 움직임이 계속될수록 오히려 마음은 안정되지 않습니다. 역설적입니다. 채우려 할수록 더 비어 보입니다. 안심하려 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상대의 반응은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릅니다. 연락 빈도도 상대 마음입니다. 마음의 온도도 상대 마음입니다. 약속의 타이밍도 상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의 사정이나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어떻게든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컨트롤하려고 하면 좌절합니다. 노력할수록 보답받지 못했을 때의 아픔이 커집니다. 많이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더 아픕니다. 조금 노력했을 때보다 많이 노력했을 때 실망이 큽니다. 그리고 더 노력해야 해, 더 뭔가 해야 해 하고 자신을 몰아붙이게 됩니다. 악순환입니다. 노력 보상 부족, 더 노력 더 보상 부족. 끝이 없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사람은 매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력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여백이 없어집니다. 여유가 없어집니다. 상대가 들어올 공간이 없어집니다. 여백이 없어지면 상대가 들어갈 여지가 줄어듭니다. 모든 공간이 불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상대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는 말도 행동도 전부 불안을 없애기 위한 행동이 되어버립니다. 순수한 애정 표현이 아닙니다. 불안 해소를 위한 행동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무거움이나 조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부담스럽습니다. 뭔가 무겁습니다. 숨이 막히는 느낌입니다. 연애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의 눈치를 너무 보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있기 불편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반응에 너무 민감한 친구가 있으면 피곤합니다. 상대의 표정이나 말에 너무 민감한 사람이 있으면 이쪽도 긴장하게 됩니다. 조심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됩니다. 이것은 편안한 관계가 아닙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마음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불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상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안정되어 있으니까 상대의 반응을 필요 이상으로 쫓지 않습니다. 연락이 늦어도 괜찮습니다. 답장이 짧아도 괜찮습니다. 만나지 못하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쫓지 않으니까 말이나 태도에 여유가 생깁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조바심이 없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상대도 안심합니다. 편안합니다.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안심하니까 스스로 다가가고 싶어집니다. 강요받지 않으니까 자발적으로 다가갑니다. 밀면 밀리지만 당기면 따라옵니다. 이런 흐름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정돈되면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가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상대를 쫓아오게 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밀당이 아닙니다. 전략이 아닙니다. 계산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을 지키기 위해 쓸데없는 것을 늘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자기 돌봄입니다. 불안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자신을 지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연이 자연스럽게 정돈되어 갑니다.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가장 전하고 싶은 변화의 사고방식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노력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돈되어서 사랑받는 것입니다. 당신은 노력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가치가 있습니다.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희생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깎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마음이 달아가는 연애를 해왔다면 돌아봐 주세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지쳤습니까? 먼저 거기까지 견뎌온 자신을 조용히 인정해 주세요. 정말 수고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상대를 바꾸는 방법이 아닙니다. 상대를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자신뿐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돈해서 인연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불교의 관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의 내용을 3가지로 나눠서 정리합니다. 연애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간관계 전반에 공통되는 이야기로 들어주세요.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친구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보편적 원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남자가 쫓아가고 싶어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불안의 기세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상대의 역할을 빼앗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인생의 축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밀당이 아닙니다. 상대를 조종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을 정돈하는 방법입니다. 자기를 돌보는 방법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불안의 기세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연락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10번 연락했는데 지금은 3번입니다. 답장이 늦습니다. 예전에는 바로 답장했는데 지금은 몇 시간 후에 옵니다. 만날 약속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음에 보자고만 하고 구체적인 날짜를 안 잡습니다. 뭔가 차가운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다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마음은 저절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상상이 시작됩니다. 추측이 시작됩니다. 미움받은 걸지도 모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봐. 나한테 질린 걸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흥미가 없나 봐. 다른 사람이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바람 피우는 건가? 이별을 준비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곧 차이겠지. 온갖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채웁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망상이라고 하면 거친 표현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망상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아직 확인하지 않은 것을 확실하다고 믿고 괴로워하는 마음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사실이라고 단정 짓는 것입니다. 확인도 안 해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망상입니다. 망상이 강할 때일수록 우리는 뭔가를 해서 안심을 사고 싶어집니다. 불안을 없애고 싶어집니다.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안심하고 싶어집니다. 긴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 마음을 전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문을 씁니다. 다정한 말을 과하게 합니다. 사랑해 보고 싶어 많이 그리웠어. 칭찬을 연발합니다. 넌 정말 멋있어. 넌 최고야. 불안을 돌려서 부딪힙니다. 요즘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우리 괜찮은 거지? 기분을 맞추려고 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려고 합니다. 상대의 일정에 맞춰서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중요한 약속을 취소합니다. 자기 시간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뭔가 하지 않으면 관계가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생각입니다. 빨리 뭔가 해야 한다는 조급함입니다. 실은 반대입니다. 이런 안심을 사는 행동이 늘어날수록 마음의 중심이 상대에게 옮겨가 버립니다. 내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가 있습니다. 상대의 반응으로 자신의 마음이 오르내리는 상태가 됩니다.
상대가 잘해주면 행복합니다. 상대가 소홀하면 불행합니다. 내 감정이 상대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연애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기게 됩니다. 상대가 리드합니다. 나는 따라갑니다. 자신은 그냥 흔들리는 쪽이 됩니다. 상대 반응에 따라 흔들립니다. 이것은 매우 괴롭습니다. 불안정합니다. 지칩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의 첫걸음은 행동을 멈추는 것이라기보다 마음의 기세를 일단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급한 불을 끄는 것입니다. 일단 멈추는 것입니다. 답장이 늦습니다. 그뿐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오늘 못 만납니다. 그뿐입니다. 바쁜가 보다 하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그러니까 나는 가치가 없다를 연결하지 마세요. 점프하지 마세요. 비약하지 마세요.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는 단순한 단정이 아닙니다. A면 B다 이런 단순한 공식이 아닙니다. 여러 조건이 겹쳐서 결과가 일어난다는 관점입니다. 수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바쁜 날도 있습니다.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회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야근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가라앉는 날도 있습니다. 우울한 날이 있습니다. 의욕이 없는 날이 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있습니다. 아픈 날이 있습니다. 피곤한 날이 있습니다. 일에서 여유가 없는 날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사한테 혼났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와는 별개의 이유로 연락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백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나 때문인 경우는 극히 일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불안에 휩쓸리고 있을 뿐일지도 몰라. 이것은 사실이 아닐 수 있어. 내 상상일 수 있어. 이 한마디가 있는 것만으로 행동의 질이 달라집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후회할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불안에서 비롯된 행동은 상대를 움직이기 위한 행동이 됩니다. 조종하려는 행동이 됩니다. 상대는 그것을 느낍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정돈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은 관계를 키우는 행동이 됩니다. 순수한 애정 표현이 됩니다. 상대도 그것을 느낍니다. 따뜻합니다. 당신은 서둘러 인연을 붙잡아두지 않아도 됩니다. 인연은 붙잡는다고 붙잡히지 않습니다. 쫓는다고 잡히지 않습니다. 인연은 쫓는 손 안에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쥐면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모래와 같습니다. 정돈된 마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깊어지는 것입니다. 편안한 공간에서 자랍니다. 여유 있는 마음에서 깊어집니다. 이 감각을 되찾는 것만으로도 많이 편해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불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당신의 표정이나 말이 조용히 변합니다.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다음은 상대의 역할을 빼앗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너무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여기서 걸려 넘어집니다.
다정한 사람일수록 여기서 막힙니다. 배려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가 곤란하지 않도록 미리 움직입니다. 상대가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합니다. 신경 써서 부탁받기 전에 전부 자기가 해버립니다. 뭐 필요한 거 없어 하고 먼저 물어봅니다. 상대가 말하기 전에 알아서 챙깁니다. 상대의 부담을 줄이려고 뭐든지 떠맡습니다. 힘든 일은 내가 할게. 그 자체는 미덕처럼 보입니다. 배려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연애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가 참여할 여지를 잃으면 관계는 잘하기 어려워집니다. 상대가 할 일이 없어집니다. 상대가 기여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관계는 쌍방향이어야 합니다. 한쪽만 주면 균형이 깨집니다. 여기에도 오해가 있습니다. 부탁하면 폐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부탁하면 부담을 준다는 생각입니다. 민폐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혼자 다 합니다. 실제로는 부탁하는 방식이 부드러우면 폐가 아니라 역할이 됩니다. 상대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도움이 된 상대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향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역설적이지만 사실입니다. 도와준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와줬다는 것은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줬다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좋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남녀에 국한되지 않고 누구나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됩니다. 다만 무거운 의존이 아니라 가벼운 신뢰로서 부탁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무거운 의존은 부담입니다.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런 것은 부담입니다. 가벼운 신뢰는 기분 좋습니다. 내가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것은 기분 좋습니다. 조금 도와줄 수 있어요 하고 물어보세요. 이것 좀 알려줄 수 있어요 하고 부탁하세요.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천천히 하고 싶어요 하고 말하세요. 이 정도면 됩니다. 무거운 부탁이 아닙니다. 가벼운 부탁입니다. 상대도 부담 없이 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상대를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출번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상대가 참여할 공간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상대가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전부 떠안지 않는 것으로 상대가 자연스럽게 참여하기 쉬워집니다. 자기도 뭔가 하고 싶어집니다. 관계에 기여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인연을 강하게 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가 됩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보다 함께 만드는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축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이자 가장 깊은 포인트입니다. 쫓김을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매력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잊히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쫓김을 받는 사람은 어딘가에서 자신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 세계가 있습니다. 자기 삶이 있습니다.
상대의 답장이 오지 않아도 자신의 하루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자기 일을 합니다. 자기 시간을 보냅니다. 답장 기다리느라 하루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만나지 못하는 날이 있어도 자신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취미가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혼자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인생의 중심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상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사람이지만 유일한 사람은 아닙니다. 인생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일도 있고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취미도 있고 꿈도 있습니다. 연인은 그중 하나입니다.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의 내려놓음은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의존해서 자신의 마음을 맡겨버리는 형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의존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음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상대의 태도로 정하지 마세요. 상대가 잘해주면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소홀하면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 자체로 이미 있습니다. 당신의 안심을 상대의 기분에 맡기지 마세요. 상대 기분이 좋으면 안심하고 상대 기분이 나쁘면 불안한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안심은 당신 안에서 찾으세요. 이 축이 있는 사람은 신기하게도 분위기가 부드러워집니다. 뭔가 다릅니다. 특별한 오라가 있습니다. 차분해 보입니다.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급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편안합니다.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고 싶어집니다. 떠나기 싫어집니다. 여기까지의 세 가지는 어느 것도 상대를 조종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밀당이 아닙니다. 전략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을 지키는 자세입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자기 돌봄입니다. 그 정돈됨이 인연의 흐름을 바꿔갑니다.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정돈하는지를 하나의 이야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연애 장면으로 그리지만 본질은 직장에서도 가족에서도 같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어떤 분은 상대에게서 답장이 반나절 없는 것만으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내가 한 말 중에 기분 나쁜 게 있었나? 내 행동 중에 실수한 게 있었나? 미움받은 건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한테 관심 없는 건가? 다른 사람이 생긴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머릿속이 상대 일색이 되어갑니다. 다른 생각이 안 납니다. 온통 그 사람 생각뿐입니다. 집안일을 해도 손만 움직이고 마음은 딴 데 있습니다. 일을 해도 집중이 안 됩니다. 실수가 늘어납니다. 손은 움직이는데 마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기 있지만 여기 없습니다. 그리고 밤에 견디지 못하고 너무 정중한 긴 메시지를 보내버립니다.
오해가 있을까봐 자세히 설명합니다. 내 마음을 전달하려고 장문을 씁니다. 보낸 직후에는 조금 안심됩니다. 드디어 보냈다 하고 안심합니다. 뭔가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다음날 답장이 시큰둥하면 또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역시 내가 뭘 잘못했나 봐. 또 불안해집니다. 또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이 반복으로 연애에 지쳐갑니다.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정신적으로 소모됩니다. 연애가 즐겁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답장이 없는 것보다 답장이 없을 때 자신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답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은 내버려두면 밖으로 흐른다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밖으로 향합니다. 상대의 반응으로 흘러갑니다. 상대의 말로 흘러갑니다. 상대의 기분으로 흘러갑니다. 바깥의 조건에 마음을 맡길수록 괴로움은 늘어납니다. 컨트롤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두면 불안해집니다. 이것이 집착의 모습입니다. 집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집착은 상대가 나빠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 탓이 아닙니다. 자신의 안심을 밖에 가지러 가버리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내 안에서 안심을 찾지 않고 밖에서 찾으려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정돈하는 방법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불안의 기세를 떨어뜨립니다. 일단 멈춥니다. 숨을 고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불안이 오면 바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미움받았어라고 단정 짓지 않습니다. 바로 보내지 않습니다. 충동적으로 메시지 보내지 않습니다.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끝이야 라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뿐입니다. 간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불안이 오면 먼저 한번 숨을 길게 내쉽니다. 4초 들이쉬고 8초 내쉽니다.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심장 박동이 느려집니다.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다음으로 종이든 메모든 지금의 기분을 써봅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써도 됩니다. 일기장에 써도 됩니다. 외롭다. 버림받을 것 같다. 소중히 여겨지고 싶다. 불안하다. 무섭다. 이렇게 말로 만들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보이지 않을 때 날뛰기 쉽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이름을 붙이면 작아집니다. 글로 쓰면 객관화됩니다. 머릿속에서만 맴돌 때보다 밖으로 꺼내면 작아 보입니다.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면 늦어버린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뭔가 해야 한다는 조급함입니다.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불안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늦어버리게 하는 것은 조급한 말입니다. 충동적으로 한 말입니다. 불안해서 나온 말입니다. 정돈된 말은 인연을 망치기 어렵습니다. 차분하게 한 말은 관계를 해치지 않습니다.
조급한 말은 인연을 가늘게 만들기 쉽습니다. 후회할 말을 하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지켜져도 됩니다. 자기를 지켜도 됩니다. 가라앉고 나서 이야기해도 됩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해도 됩니다. 다음으로 상대의 역할을 빼앗지 않는다를 현실에 적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부탁하는 게 서툰 사람일수록 여기를 억지로 하려고 합니다. 부탁하는 것이 어색합니다. 부탁하면 민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 다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억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무리가 됩니다. 지칩니다. 중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입니다. 극단을 피하고 중간을 취하는 것입니다. 무겁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떠안지도 않습니다. 다 혼자 하지 않습니다. 이 중간을 선택합니다. 균형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만날 날짜가 정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언제 만나 언제 시간 돼 이번 주 어때 다음 주는 하고 다그칩니다. 일정을 빨리 잡으려고 합니다.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압박이 됩니다. 상대방은 부담을 느낍니다. 쫓기는 느낌입니다. 다그치는 대신 짧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 없는 타이밍으로 괜찮아요. 급하지 않아요. 정해지면 알려줘요. 기다릴게요. 이것만으로 압박이 사라집니다.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상대방의 일정을 존중합니다.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자신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계속 기다리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을 합니다. 자기 시간을 보냅니다. 이 자세가 관계의 호흡을 정돈합니다.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편안해집니다.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인생의 축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가 정돈되면 연애는 이기고 지는 것에서 내려옵니다. 경쟁이 아니게 됩니다. 게임이 아니게 됩니다. 인연은 묶을수록 도망가고 정돈될수록 가까워집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내려놓을수록 가까워집니다. 역설입니다. 당신은 쫓아가기 위해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쫓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매일이 당신의 편이어도 됩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가장 중요한 형태로 정리합니다. 핵심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성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은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밀당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마음의 위치가 자신에게 돌아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와도 바로 상대로 채우지 않습니다. 불안을 느끼면 상대에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상대의 반응으로 불안을 달래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와도 바로 답을 가지러 가지 않습니다.
외로우면 상대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상대에게서 위로를 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위로합니다. 상대를 움직여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정돈해서 안심합니다. 밖에서 안심을 찾지 않습니다. 안에서 안심을 찾습니다. 그 자세가 관계의 여백과 호흡을 만들어냅니다. 상대가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편안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끌어당겨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갖춰졌을 때 자연스럽게 깊어지거나 자연스럽게 멀어지거나 합니다. 맞는 인연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안 맞는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상대를 바꾸는 노력이 아닙니다. 상대를 바꿀 수 없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인연이 자라는 토대를 자신의 내면에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이 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정돈하는 것입니다. 토대란 온화함입니다. 평화로운 마음입니다. 정성스러움입니다. 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돈되면 연애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전체가 편해집니다. 모든 관계가 좋아집니다. 직장 관계도 좋아집니다. 가족 관계도 좋아집니다. 친구 관계도 좋아집니다. 하나 더 오해를 풀어두겠습니다. 중요한 것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차갑게 구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 반응을 떠보는 것이 아닙니다. 밀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없이 견디는 것도 아닙니다. 속으로 사귀는 것이 아닙니다.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신의 기분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나는 지금 불안하구나 하고 인정합니다. 나는 지금 외롭구나 하고 인정합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상대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상대의 시간을 존중합니다. 상대의 공간을 존중합니다. 상대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쓸데없는 불안의 기세만 가라앉힙니다. 충동적인 행동만 자제합니다. 후회할 행동만 하지 않습니다. 말을 신중히 고릅니다. 생각하고 말합니다. 충동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다그치지 않습니다. 압박하지 않습니다. 의존의 형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무겁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러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정한 거리감입니다. 건강한 거리감입니다. 서로 편안한 거리감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자꾸 노력해버린다면, 멈출 수가 없다면, 헌신하다 지친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상대를 소중히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다정함이 자신을 깎는 방향으로 향하면 괴로워집니다.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면 지칩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으면 고갈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다정함을 자신에게도 향해 주세요. 남에게 다정한 만큼 자기에게도 다정하세요. 남을 돌보는 만큼 자기도 돌보세요. 당신이 당신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연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모든 좋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하나만 남겨두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안해졌을 때 상대에게 향하기 전에 자신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메시지 보내기 전에 멈추세요. 전화하기 전에 멈추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불안하구나. 괜찮아. 이 불안은 지나갈 거야. 영원히 계속되지 않아. 가라앉고 나서 해도 돼. 급하지 않아. 천천히 해도 돼. 이 한마디로 마음이 조금 돌아옵니다. 마음이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중심이 잡힙니다. 돌아온 마음에서 나오는 마른 관계를 망치기 어렵습니다.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인연을 가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자랄 여지를 남깁니다. 공간을 남깁니다. 여백을 남깁니다. 연애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함께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는 인연은 당신이 무리하고 있을 때보다 당신이 정돈되어 있을 때 조용히 다가옵니다. 억지로 만들 때보다 자연스럽게 있을 때 찾아옵니다. 당신은 쫓아가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쫓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반응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잘해주면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소홀하면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 자체로 이미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있습니다. 존재 자체로 있습니다.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으면 합니다. 당신의 인연이 자연스럽게 정돈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인연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